나는 우주에서 인생을 배웠다. 우주를 알아야 할 시간. 나이 50이면 1000명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공자가 50세에 1000명을 알았다는 데서 나온 논어의 한 구절이다. 그래서 지천명은 50세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다. 1000명이란 인생을 뜻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우주의 섭리나 원리 또는 보편적 가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예전에야 50살이면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인생과 세상을 관조할 나이라 하겠지만 100세 인생을 말하는 오늘날에는 생의 딱 절반인 시점이다. 자녀가 있다면 대학에 갈 나이고 또 자신은 곧 닥칠 은퇴 후 노년을 살게 해야 하는 그야말로 다사다망한 생의 한가운데에서 마음만 급해지는 시기라 하겠다. 그러나 그럴수록 심호흡 한번 하는 마음의 여유가 더욱 필요할 때이기도 하다. 걸어온 길도 멀지만 걸어가야 할 길도 만만치 않은 나이 50살. 인생을 2등분하는 중점에 서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생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차분한 성찰이 필요한 나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럴 때 몇 해 전 타계한 휠체어의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의 말은 충분히 되새겨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 땅만 내려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 호기심을 가져라.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자. 상상력을 가지자.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는 해낼 수 있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일이 언제나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대체로 우리는 시선을 수평 이하로 둔 채 살아간다. 현대인들은 밤하늘에 별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시선을 땅에만 떨어뜨린 채 우리가 사는 동네인 우주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다면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갖기는 어려우며 온전한 삶을 꾸려내기도 힘들 것이다. 이처럼 현대인은 우주 불감증이란 돌림병을 앓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 오늘날 인간의 탐욕으로 급격히 파괴되는 지구 환경과 끝없이 이어지는 분쟁, 치솟는 자살률과 같은 것도 인류가 우주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잊고 사는 그 자체가 재앙이라고 말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있는 곳 우주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 어느 과학자의 말 맞다나 우주란 무엇인가, 우주와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우칠 때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어느 날 문득 우주가 나를 찾아왔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 우주를 처음으로 어렴풋 느끼고 생각하게 된 건 9살 무렵이었다. 좁은 골목 안에서만 살다 보니 들판과 광도 있고 산도 있는 시골은 그야말로 별세계처럼 여겨졌다. 그 무렵 어느 여름밤 큰형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 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 저 별들 보이지? 그런데 저 별들이 지금은 저기 없을지도 몰라. 다들 뜨아한 얼굴로 큰형을 쳐다봤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였던 것이다. 큰형은 다시 말했다. 왜냐하면 저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별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저 별은 지금 모습이 아니라 아주 과거의 모습인 거야. 지금 저 별이 그대로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러곤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빛만큼 빠른 로켓을 타고 저 별에 다녀온다면
지구는 몇백 년이 흘러가 있을 수도 있단다. 어린 나이에도 내가 살아온 세계와 너무나 다른 이야기에 나는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린이들에게도 되도록 많은 별과 우주를 보고 읽게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머리와 가슴에 별을 담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 삶의 길이 다를 것이다.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는 기사를 보면 인생 말년에 험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젊은 시절 조금만 더 별을 보고 우주를 사색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우주란 무엇인가? 만약 자녀가 당신에게 우주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깔끔하게 대답해 줄 수 있다면 참 멋진 일이 아닌가. 그럴 때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 우주라고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하늘의 해, 달, 별, 우리 은하를 포함해 모든 천체들이 다 우주인 거지 라고 덧붙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옛날 동양의 현자들은 우주를 약간 다른 식으로 정의했다. 중국 전환시대 철학책인 회남자를 보면 우주에 관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예부터 오늘에 이르는 것을 주라 하고 사방과 위아래를 우라 한다. 이 불의는 시공간을 아우르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거기서 바로 우주란 말이 유래했다. 유니버스, 온누리, 코스모스. 어떤 말을 쓰든 서양의 우주에는 공간만 있을 뿐 시간 개념은 없다. 우리가 우주를 사색하는 이유. 우주는 100% 과학으로만 접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할 대상이다. 천문학의 역사는 우주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역사이기도 하다. 지난 시대 사람들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보면 인간은 우주의 중심은커녕 우주의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를 티끌이요 바람임을 알게 되었다. 이 무한 우주 속에서 인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다는 자체가 부질없는 노릇이라고 우주는 말해주는 듯하다. 우주는 인간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몇천 년 전에 노자가 말한 천지부르는 그런 뜻인지도 모른다. 상황은 단순하다. 수백억 년이란 영겁의 시간 속에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 속에 나라는 존재는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어디에다 무엇으로 끼워 넣어도 하등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다. 어디에 나라고 주장할 게 한 줌이라도 있는가? 나를 이루고 있는 수억 개의 원자들이 모두 흩어지면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겠지만 이미 거기에 나는 없다. 우리가 우주를 사색하는 것은 이러한 분별력과 자아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그것은 곧 나를 놓아버리고 나를 비우는 일이 아닐까? 우리 모두의 앞에 있는 죽음이라는 것도 어쩌면 우주가 나를 비우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빛의 속도로 무한 팽창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수많은 별들이 탄생과 죽음의 윤회를 거듭하고 수천억 은하들이 광막한 우주 공간을 비산한다. 그 무수한 은하들 중 한 조약돌인 우리 은하 속에서 태양계는 초속 220km로 그 변두리를 순행하며 지구라는 행성은 또다시 초속 30km로 태양 주위를 순회하고 있다. 원자 알갱이 하나도 제자리에 머무는 놈 없는 그야말로 일체 무상의 대우주다. 아인슈타인의 말 맞다나 인간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별이 남긴 물질에서 몸을 일으킨 인간이 내가 스스로를 자각하는 존재로서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물질의 대향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적이요, 우주의 대서사시가 아니고 무엇이랴. 기나긴 우주 진화의 여정 속 한 시점에 잠시 머무르는 우리는 생과 멸이 끝없이 윤회하는 것을 지켜본다는 자각을 가져야 하며 결국 나란 존재는 광막한 허공 중에 잠시 빛났다가 쓰러지는 한 점 불씨 그 이상이 아니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세계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